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문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의 효과 올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공부를 하면서 강의를 이렇게 들으시지 않습니까? 강의를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혹시 혼자 여러분들이 책만 파고 들면서 내가 시험을 준비한다, 또 성적을 올리려고 한다, 굉장히 힘듭니다. 어, 인터넷 강의나 또 뭐 실제 가서 오프라인 강의나 이런 걸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는 독서와는 다릅니다. 독서는 누구 중심이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에세이, 또 소설, 뭐 이런 책이 있다고 합시다. 누구 중심입니까? 여러분들 중심입니다. 여러분들이 머물고 싶은 곳에 딱 머물러서 사색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저자가 그 책을 썼지만 이제 여러분들의 책이 되고 여러분들의 글이 되기 때문에 뭐 저자가 이 책을 왜 썼는지, 목적이 무엇인지, 여기 함축된 의미는 또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독서를 하면서 공부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드는 문장, 또 내 심금을 울리는 글들, 교훈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우리 눈이 거기서 멈추지요.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가져가는 그 과정이 독서입니다. 공부는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들이 보는 교과서나 기본서 볼 때 그 중심은 누가 돼야 되냐면, 독서는 읽는 내가 중심이라면 공부라는 것은 어떤 것이 시험에 나오는가, 그것이 중심이라는 겁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중요하고, 그리고 꼭 읽어야 되고, 이 부분을 이해를 해 나가야 된다라는 부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책을 그냥 쭉 읽기만 하면 그런 감각이 없어집니다. 내 중심, 나 중심의 공부가 되고 맙니다. 굉장히 주관적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제가 사법시험을 준비할 때 스터디 그룹에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1주인가 2주만 딱 참여하고 나왔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었는데 같이 토론을 하는데 너무너무 많이 아는 거예요. 아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또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것을 그냥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깊이 아는 거예요. 저분은 법학 석사를 하셨나, 박사를 하셨나, 정말 많이 아시네. 교수님보다 더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이제 스터디 그룹을 이렇게 주도해 나가셨어요. 제가 일주 정도 된 것 같아요. 한두 번 참여하고 딱 안 갔으니까. 그걸 제가 딱 끊은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저는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제 역량이 아무리 그때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아는 것만큼 알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거 따라가다 보면은 내가 먼저 지칠 것 같았습니다. 지치다가 공부를 중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왜?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이분은 지금 나하고 같이 준비하는데 아는 게 100이라면 나는 30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이 차이를 많이 느끼고 자괴감도 들고 괴롭지요. 그게 첫째였습니다. 저의 역량 부족.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분 따라가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시험 공부는 출제하는 분들이 중심이거든요. 어떤 것들이 시험에 나오느냐, 그게 중심이지 공부하는 사람이 주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 큰 형님이었는데, 나이가 많으셨는데, 그 형님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도, 그리고 아무리 자기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 그것이 시험과 상관이 없으면 시험 공부에서는 그것을 배제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스터디 그룹, 그때 당시에 꼭 필요하다고 했었거든요. 무조건 스터디를 해라, 그렇게 막 주변에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는 일주일 정도 하고 딱 끊었습니다. 예. 공부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출제되는 내용, 출제되는 범위,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중심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것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이 강의를 따라가는 겁니다. 굉장히 훌륭한 분이 많습니다. 오프라인이나 뭐 온라인이나 이런 강의를 하시는 분들 보면 아주
전문적이고 그리고 재미있게 해나가시고 체계도 잘 갖춰서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공부를 할 때 이 강의를 여러분들 꼭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 중심이 아니라 공부 중심의 공부를 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강의만 잘 들으면 되느냐? 강의를 어떻게 해야 잘 듣게 되느냐? 그냥 강의 시간에 집중을 하고 뭐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 당연하겠죠. 하지만 그 강의 시간에 집중을 하고 많은 것을 이해하려면 준비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강의 듣기 전에 꼭 일독을 해라. 뭐 전 범위를 일독하기 힘들면 시간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당 범위, 내일 강의를 들을 그 범위라도 여러분 사전에 일독을 하십시오. 일회독을 하십시오. 그때는 그냥 읽어도 무방합니다. 그냥 읽어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뭐가 중요하고, 그죠? 뭐가 어떻게 연결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시험에 나오는지 아직까지는 잘 모른단 말입니다. 강의를 듣기 전에는. 이제 강의에 들어가면 강사가 딱딱 짚어주지 않습니까? 이것은 꼭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이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그 강의를 듣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그냥 읽어 나가도 무방합니다. 막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특히 억지로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읽어 나가도 무방합니다. 일독을 하는 데만 목적을 두십시오.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일독을 하는 데만 목적을 두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다만 내가 강의 때는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잘 들어보고 싶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체크를 하십시오. 강의 때 그 강의를 딱 잡아야 되니까, 그죠? 뭐 60분, 90분 강의할 때 여러분들 그 60분, 90분 온종일 집중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강의 전에 1회독을 하면서 이 부분은 내가 강사가 어떻게 설명하는지 전에 한번 들었는데 이해가 잘 안 됐어. 이 부분은 내가 한번 더 들어보자 해가지고 체크 정도만 해 두셔도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읽 때 체크 정도만 강의 전 1회독 할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강의를 듣죠. 1회독을 하고 강의를 듣는데 웬만하면 인강을 추천합니다.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강의를 듣는, 물론 여러분들 계신 곳과 굉장히 가깝고 또 생활 범위 안에 있다면은 무방하겠습니다만은 뭐 학원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체력이 많이 소모되고 그러면은 차라리 인강을 추천합니다. 인강이 또 오프라인 강의보다 좋은 게 뭐냐면 속도를 빨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1.2배속, 1.5배속. 저희 때는 인터넷 강의라는 것이 없었고 이제 테이프가 있었죠. 강사들 강의 테이프가 있었죠. 학원에서 쭉 하면은, 그죠? 그걸 못 들은 사람들, 못 간 사람들, 시간적으로 어려웠던 사람들이 이제 테이프를 사서 듣는데, 이제 그 테이프를 들을 때 1.2배속, 뭐 1.5배속, 물론 2배속도 할 수 있지만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조금 빨리 해서 들으십시오. 왜냐 1배속 이렇게 할 때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할 때는 강사가 분위기도 잡아 나가야 되고 또 한 번씩 여러분들 잠 깨게 하기 위해서 농담도 해야 되고 이제 그렇게 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다 들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1.2배속, 1.5배속 이렇게 강의를 들어나가면 들릴 건 다 들려요. 그게 뭐 천천히 듣는다고 내가 잘 알아듣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공부가 안 된 것은 어차피 알아듣기 힘들고 집중 안 하면은 알아듣기 힘든 거지, 여러분들이 뭐 1배속을 그대로 그냥 정속도로 해서 듣는다고 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1.2배속, 1.3배속, 많으면 1.5배속까지 이렇게 빨리 들어 나가십시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집중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잘못하면 놓치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90분 들을 거 60분 만에 끝나고 즐겁잖아요. 긴 강의, 90분 강의를 내가 60분 만에 듣는다. 60분 강의를 한 45분 만에 듣는다. 즐겁잖아요. 그래서 빨리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 집중력을 발휘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 한 강의를 들을 때 1강, 2강 이렇게 한 강의를 들을 때 중간에 멈추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 세트를 그 강의 때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예요. 이게 통으로 하나예요. 그걸 통으로 이해하고 통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강의를 들으면서 중간에 자르면 안 돼요. 중단하면 안 돼요.
이제 오프라인에 가서는 쉬는 시간 되기 전에 여러분들 안 나가잖아요. 웬만한 일이 없어서는. 근데 인터넷 강의는 어때요? 중간에 그냥 문자 오면은 카톡 오면은 멈추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또 통화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삼가셔야 됩니다. 그 강의 시간은 통으로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중단하지 말고 계속 들어나가셔야 됩니다. 끝날 때까지. 한 세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냥 책 듣고 끝났다. 그러면 안 돼요. 아직 여러분들 게 아니에요. 자, 그 전에 강의 듣기 전에 책을 읽으면서 준비를 했죠. 그 다음 강의를 들었어요. 거기서 끝나면 너무너무 아까워요. 예. 왜냐하면 강의를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한 번만 더 읽으십시오. 예, 한 번만 더 읽으십시오. 더 읽는 시간은 강의 시간이 60분이다. 그러면 강의 끝나자마자 여러분들 책을 이래독 하는 데는 1시간이 안 걸려요. 10분, 20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많은 것들을 스킵하면서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강사가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고 했는지, 어떤 부분이 이렇게 함정으로 꼬아서 나오는지, 어떤 것들이 자주 나오는지 짚어준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강의 후에 1회독을 하면서 반드시 체크하십시오. 그 체크를 하고 안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 체크를 했을 때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 자, 그렇게 해보면 총 몇 회독을 하는 게 됩니까? 3회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강의하기 전에, 강의를 듣기 전에 1회독을 하죠. 강의를 들으면서 1회독을 하죠. 강의 끝난 후에 1회독을 하죠. 시간은 그렇게 많이 안 걸려요. 예. 예습 강의 전에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세히 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그냥 읽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고, 강의 후에 하는 1회독도 이미 한번 들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강사가 짚어준 것, 그리고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체크하고 싶었던 것, 그런 것들 위주로 그 범위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번 쭉 읽어 나가면은 여러분들 속에 정리가 되고 또 내가 부족한 게 남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다음에 시간 내서 한번 깊이 조금 들어가 보자. 그렇게 체크를 해서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강의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해 나가는데 그냥 읽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냥 읽고 나서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든다. 많이 막연하지요. 그러면 뭘 하시냐면 그림을 그리세요. 책을 읽으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그리고 강의 끝난 후에 다시 책을 보면서 그림을 그려나가세요. 예쁜 그림을 그려나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 강의 내용을 여러분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십시오. 뭐 도표를 그려도 되고 순서도를 그려도 되고 뭐 마인드맵처럼 나뭇가지 그렇게 그려도 되고 아니면 문장만으로 중요한 문장만으로 여러분들이 구성을 해도 됩니다. 그림을 그려 나가십시오. 그 그림을 그리는 순서는 처음에는 큰 그림만 그리십시오. 그 그림이 여러분들이 봤던 그 내용 전부 다 들어갈 정도가 되면 안 돼요. 예, 그러면 엄청나게 양이 많지 않습니까? 그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내용 1에서 50페이지까지 여러분들 진도가 나갔다면 그것을 핵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림 또는 기호, 그냥 다 통틀어서 제가 그냥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그림을 한 장 내에, 한 장, 두 장, 세 장 넘어가지 마세요. 한 장으로 그려내십시오. 한 장으로. 그러면은 그것을 그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고민을 하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게 체계가 세워져요. 체계가. 물론 그게 틀릴 수가 있어요. 틀린 거는 나중에 다시 회독을 반복하면서 고쳐 나가는 기회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고쳐 나갈 때 전에 내가 이걸 잘못 세웠구나. 그 고쳐 나가는 것은 여러분들 머리에서 빠져나가지 않아요.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큰 틀의 그림, 이것을 대표할 수 있는 1에서 50페이지까지를 대표할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 나가십시오. 그 다음에 회독을 반복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림을 그려 나가십시오. 대신 이때도 역시 한 장을 넘어서면 안 돼요. 자세한 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두 장, 세 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한 장 안에 끝내야 됩니다. 큰 그림이든 작은 그림이든. 자, 큰 그림 그리고 그 다음 세세하게 작은 그림을 그려요. 마지막에는 뭐냐면 이걸 다시 단순화 시키셔야 돼요. 이 큰 그림, 작은 그림 합쳐진 것을 단순화 시켜서 여러분들만의 언어로, 여러분들만의 그림, 기호로
표시를 하시면 나중에는 그것만 보더라도 그 단원의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생기는 겁니다. 예, 오늘은 강의 효과 올리기 위해서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지키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 강의는 논술형과 관련해서 A급, B급, C급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